신용카드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편리하고 유용한 결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현금이 없어도 물건을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 금액에 따른 포인트 적립, 각종 할인, 무료 혜택까지 겉보기엔 소비자에게 매우 유리해 보이죠. 이렇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신용카드 회사들은 여전히 매년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15조 달러 이상이 카드 결제로 쓰이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와 이자만으로 카드사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정말 소비자를 위한 제도일까요? 아니면 은행이 철저히 계산해 만든 수익 모델일까요? 지금부터 그 숨은 원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차이점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체크카드는 여러분이 현재 은행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실제 돈을 즉시 차감해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현금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지불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죠. 계좌에 50만 원이 있다면 50만 원어치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이상은 결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는 생각보다 전혀 다른 원리로 돌아갑니다. 카드 한 번 긁는 순간 여러분은 은행으로부터 그 금액만큼 돈을 빌린 것이 됩니다. 이때 여러분의 실제 계좌 잔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계좌가 텅 비어 있어도, 심지어 마이너스 통장이어도 카드 한도만 남아있다면 언제든지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용카드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이자 동시에 가장 위험한 요소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150만 원이 들어있는데 180만 원짜리 최신형 노트북을 구매하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체크카드로는 당연히 결제가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신용카드가 있고 한도가 200만 원이라면 카드 한 번 긁는 것만으로 그 노트북을 바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은 실제로 가진 돈보다 30만 원을 더 쓴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카드 회사에 180만 원이라는 빚을 지게 된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이 돈을 언젠가는 갚아야 하고 만약 제때 갚지 못한다면 이자라는 무서운 눈덩이가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신용카드 시스템의 핵심은 바로 이 빚이라는 개념입니다. 영어로 크레딧이라는 단어 자체가 신용이자 동시에 부채를 의미하거든요. 카드 회사는 여러분을 믿고 돈을 먼저 빌려주는 대신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순간부터 결제일까지 그 금액을 갚아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보통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을 무이자 기간이라고 해요. 만약 그 기간 안에 결제 금액을 모두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카드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연 20에서 24% 수준의 높은 이자가 붙기 시작합니다. 이자가 계속 쌓이면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고 바로 이것이 신용카드 회사들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수익 구조예요. 또한 신용카드에는 한도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뜻하는데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카드 회사들은 여러분의 소득과 신용 정보, 재산 상황 등을 바탕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한도를 정해줍니다. 그리고 카드를 얼마나 책임감 있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 한도는 계속해서 변화하게 됩니다. 결제일에 맞춰 잘 납부하면 신용카드 한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반대로 결제가 자주 지연되면 한도가 줄어들거나 카드 사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회사들은 담보 없이 돈을 쓰게 해주고 한 달 동안 이자가 바로 붙지도 않는 데다가 포인트랑 캐시백 같은 혜택까지 주니까 정말 엄청나게 관대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카드 회사들은 철저한 수익 계산을 바탕으로 이런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서부터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카드 회사들은 사람들이 카드를 더 자주 쓰고 더 많이 쓰도록 만들기 위해 우리의 소비 습관과 심리를 아주 잘 이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더 많이 쓰게 만드는데 정말 능숙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쓰다 보면 빚이 늘어나고 이자를 더 내게 되죠. 가장 흔한 착각이 바로 무이자 할부나 무이자 기간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차피 한 달 안에 갚을 거니까 이자 걱정은 없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신용카드 고지서를 자세히 보시면 두 가지 금액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는 총 사용 금액이고 다른 하나는 최소 결제 금액입니다. 여기서 함정이 시작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번 달에 120만 원을 카드로 사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고지서에는 총 사용 금액 120만 원이 표시되지만 동시에 최소 결제 금액으로 35만 원 정도가 함께 적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35만 원만 납부해도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카드 회사에서는 최소 금액만 내시면 연체 없이 정상 거래 유지 가능합니다. 라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죠. 하지만 나머지 85만 원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이자가 붙기 시작합니다. 연간 23% 내외의 이자율로 말이죠. 월 이자율로 계산하면 거의 2%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이런 구조가 얼마나 무서운지 실제 숫자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달 최소 금액만 납부한다면 원래 120만 원이었던 빚이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몇 년이 걸릴까요? 놀랍게도 최소 4에서 5년이 걸리며 그 과정에서 지불하게 되는 총 이자만 80만 원을 훌쩍 넘어갑니다. 이게 바로 카드 회사들의 주요 수익원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일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현상이라는 점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국내 신용카드 연체 금액만 8조 원을 넘어섰고 평균 연체 이자율은 24%에 달합니다. 이는 카드 회사들에게 엄청난 수익원이 되고 있어요. 전체 카드 이용자의 약 40%가 매월 전액을 결제하지 못하고 있고 이들이 지불하는 이자만으로도 카드 회사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해도 충분히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체 고객의 60%가 전액 결제를 하더라도 나머지 40%가 지불하는 이자로 모든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는 구조인 거죠. 그렇다면 나는 항상 전액 결제하니까 이자는 걱정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 공짜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프리미엄 신용카드들은 연회비라는 것을 부과하거든요. 카드를 아예 사용하지 않더라도 매년 일정한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 카드는 연회비가 없거나 1, 2만 원 수준으로 낮지만 혜택이 좋은 카드일수록 연회비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카드 회사들이 다양한 등급의 카드를 출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 카드부터 골드, 플래티넘, 블랙 카드까지 등급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더 높은 연회비를 요구합니다. 어떤 프리미엄 카드들은 연회비만 1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어요. 라운지 이용권, 호텔 업그레이드 등 다양한 특별 혜택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과연 그 혜택들이 연회비를 상쇄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는 신중하게 계산해 봐야 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프리미엄 카드의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도 높은 연회비만 지불하는 경우가 많아요. 카드 회사들은 이런 현상도 당연히 계산에 넣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포인트와 리워드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차피 써야 할 돈이니까 카드로 결제해서 포인트라도 모으자는 생각 정말 합리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여기에도 교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각종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현금 대신 카드를 사용할 때 평균적으로 22% 더 많은 돈을 쓰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카드 결제는 현금 결제와 달리 돈을 쓴다는 실질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지불 고통의 감소라고 부릅니다. 현금으로 10만 원을 지불할 때와 카드로 10만 원을 지불할 때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이 전혀 다르거든요. 현금은 물리적으로 내 손에서 사라지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지만 카드는 단순히 플라스틱을 긁는 행위일 뿐입니다. 카드는 마치 마법의 지팡이처럼 모든 것을 즉시 해결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미래의 나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리고 카드 회사들은 바로 이런 심리적 특성을 교묘하게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혜택처럼 느끼는 포인트도 막상 써보려고 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선 무료 항공권 한 장을 받으려면 보통 15,000에서 3만 마일 정도가 필요한데 이걸 카드 사용으로 모으려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써야 해요. 해외 왕복 항공권은 10,000마일 이상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는 몇천만 원 이상 써야 가능한 수준이죠. 게다가 대부분 포인트나 마일리지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서 제때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포인트 사용 조건도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요.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항공편이 없거나 호텔 예약이 불가능하거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들이 빈번합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포인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소멸시키고 있어요. 여기서 카드 회사들의 또 다른 수익원이 드러납니다. 바로 가맹점 수수료입니다. 여러분이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가맹점은 카드 회사에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10만 원짜리 물건을 카드로 산다면 그 가게는 카드 회사에 2~3천 원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거예요. 이 비용은 결국 상품 가격에 반영됩니다. 즉, 현금 고객들도 카드 고객들의 혜택을 위해 간접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죠. 카드 회사들은 이런 가맹점 수수료만으로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신용점수라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신용점수는 단순히 대출받을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집을 임대할 때, 휴대폰을 개통할 때, 심지어 취업 과정에서도 신용점수가 평가 요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용점수 관리를 위해 신용카드를 만들고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사회초년생들이나 주부들의 경우 신용 이력이 전혀 없어서 띵 파일이라는 상태가 되는데 이때 카드 사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죠. 신용점수를 올리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정해진 날짜에 정확한 금액을 납부하고 카드 한도의 30% 이내에서 사용하며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거래 내역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점수를 빨리 올리기 위해서는 더 많이 써야 한다고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사용하고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데 말이죠. 카드 회사들은 이런 오해를 교정해주기보다는 오히려 부추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도를 많이 사용해야 신용점수가 빨리 올라간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를 암시적으로 퍼뜨리기도 해요. 더욱 교묘한 것은 신용카드 회사들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소비 패턴을 정교하게 분석해서 맞춤형 혜택을 제공합니다. 커피를 자주 마시는 사람에게는 카페 할인 혜택을, 주유를 자주 하는 사람에게는 주유소 할인 혜택을, 온라인 쇼핑을 자주 하는 사람에게는 쇼핑몰 적립률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혜택들은 분명히 유용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소비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역할도 합니다. 마케팅 심리학에서는 이를 넛지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유도하는 기법이에요. 예를 들어 평소에 한 달에 커피값으로 8만 원 정도 쓰던 사람이 커피 전문 할인 카드를 만들고 나서 12만 원을 쓰게 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요. 어차피 할인 받으니까 한 잔 더 마셔도 되겠네 라는 심리가 작용하는 거죠. 할인 혜택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쓰게 되는 거예요. 10% 할인받아서 12,000원 절약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4만 원을 더 써서 28,000원의 손해를 본 셈입니다. 카드 회사들의 또 다른 수익원은 바로 연체료와 각종 수수료입니다. 결제일을 하루만 늦어도 연체료가 부과되고 카드를 분실하면 재발급 수수료를, 해외에서 사용하면 해외 사용 수수료를 지불해야 해요. 그렇다면 신용카드를 완전히 멀리해야 하는 걸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사용법을 아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업가들이나 재정관리 전문가들도 신용카드를 사용하지만 그들의 사용 방식은 일반인들과 확연히 다릅니다. 그들은 카드를 소비를 늘리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 도구로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월말에 현금이 부족할 때 일시적으로 카드를 사용하고 월 초에 받는 급여로 즉시 전액 결제하는 식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미 예산이 정해져 있는 필수 지출에 대해서만 카드를 사용하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전액을 결제합니다. 또한 카드 한도를 자신의 월 소득 수준에 맞게 적절히 설정해 두어서 과도한 지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신용점수 관리와 각종 혜택이라는 장점은 취하면서도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왜 카드사들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이익을 낼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했던 신용카드의 모습 뒤에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